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능적 대상. 스피츠는 전문의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그와 같은 물음들을 탐구하는 데 바쳤다. 실험 심리학에서 빌려온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는 아이들과 주 양육자들 사이의 대상관계에 대한 최초의 분석적 연구를 하였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통제된 방법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직접 관찰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연구였다. 스피츠는 그들을 지켜보고 녹화하고 면담하고 검사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와 어머니 간의 생물학적인 유대가 복합적인 심리적인 자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본능적 대상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였다. 여기서 biologically adaptive tie between infant and mother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생물학적인 적응적인 유대가 아주 복합적인 어린아이의 복합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 관계가 어머니와 아이 간에 이건 아이가 적응하는 과정이죠. 어댑티브 타이죠. 아이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의 심리 내적 자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어떤 자원을 얻게 되는데 이게 사이클로지컬 리소스가 이런 심리적인 자원들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이 엄마와의 대상 관계가 중요하다니. 엄마와의 여기서 유아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관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초기에는 생물학적인 적응 과정인데 이 적응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자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심리적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psychological resource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 자원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돼도 어른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 심리적 자원이 쌓여야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고 기능들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아이 안에 심리적인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형성되는 과정이 엄마와의 생물학적인 적응적 유대, 적응적 어댑티브 타이라고 하는 거. 엄마와 관계가 없는 아이는 물론 있지만 대부분 엄마와 관계는 있지만 어댑티브 타이냐 아니냐죠. 적응적인 관계에 있었느냐. 적응적인 생물학적인 적응적 과정을 잘 가게 되면 그 속에서 심리적인 자원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통찰이기 때문에 어떤 유아와 어머니 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해를 했고 그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실험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죠.
프로이트는 본능적 충동의 목표물을 대상이라고 불렀으며 본능적 긴장은 대상을 통해 해소된다고 생각했다. 이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생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신발은 이상 성욕자에게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능적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능적 대상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을 통해 욕동의 긴장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기능적 유용성을 가지게 되며 욕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이에게 어머니는 애초부터 중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녀가 아이의 본능적 목적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아이의 다양한 대상들 중 하나가 된다. 즉, 프로이트는 어머니가 아동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사랑도 직접적이고 위장된, 목적이 억제된 욕구 충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아는 이러한 본능적 충동들을 억압하고 승화하고 다듬어서 좀 더 복잡한 대상 관계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역동 이론으로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역동이라면 드라이브에서는 드라이브의 네 가지 요소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소스가 우리 신체에서 발현한다. 말하자면 성감대로부터 어떤 자극이 형성된다. 어떤 흥분이 발생하는데 이 목적은 이 자극을 방출해내는 건데 그러면 이 방출하는 것은 이게 에임이라고 그러죠. 목적인데 대상을 하고 관계에서 일어난다. 대상은 아브젝트인데요. 그래서 어떤 욕동이 생겨나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 흥분을 방출해야 된다. 이런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어떤 프레셔, 압력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출하다고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이 프레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에너지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 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19세기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얼개가 있어요.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이고라고 원시적인 이고라고 생각한다면 이고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슨 이게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이 드라이브로부터 온다는 이 역동이 생겨나면 이 역동으로부터 압력이 생겨서 그 압력이 어떤 대상을 찾아서 이 자극을 방출하는 그러면 만족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이트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젝트 자체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성욕이라고 친다면 공격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공격의 대상을 사람일 수도 있고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성적 욕동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죠. 유아에게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다. 대상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 바디를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자가 성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생물이 아닌 것도 신발이나 다른 옷가지나 이런 것도 성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상은 역동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게 유용한 쓸모가 있는 것이면 그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유틸리티라고 어떤 유용한가 아닌가는 자기의 흥분을 혹은 자극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이면 그 대상이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대상을 이해하되 대상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역동을 방출하는 대상으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얘기죠. 대상이 선택되는 것은 자기의 역동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대상이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상이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상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만약 역동 이론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의 역동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대상이 되는 누구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 대상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당신의 역동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이 역동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상이 누구이건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것은 성애에 아주 집착해 있는 분들은 결혼한 사람 중에도 사창가를 다니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일정한 자기에게 어떤 긴장이 생기면 그 방출하는 대상을 찾는 거니까 그때는 이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다른 그 대상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 역동 이론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역동 이론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걸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 아니어도 상관없어가 다 일어난 거죠. 당신 아니어도 누구든지 항상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역동 이론만 가지고 대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일부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역동 측면은 설명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인간들의 사랑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동물로 보고 있는 동물 심리 우리한테 있는 동물적인 측면의 역동만을 강조하고 그쪽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어떤 자아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하트만으로부터 지금 스피스로 오면서 점차 인간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과거에 어떤 역동 중심, 갈등 중심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인간의 발달을 깊이 이해하는 정신분석으로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의 초기에 갈등 중심의 정신분석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고귀함, 사람과의 관계의 고귀함 같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타인들과 본능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러한 연결 자체를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한 속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동일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어린이들은 자기의 부모와 많이 비슷해지는데 이러한 동일화 과정은 자신이 태어난 세상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촉진시켜준다. 그러나 동일시가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따져보면 그것은 발달에 관한 프로이트의 다른 많은 설명들처럼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다. 동일시는 상실이라는 좌절을 달래는 심리적 전략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이와 죽음 뒤에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닮게 되고 5살 된 아이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를 포기해야 하는 오이디푸스적인 좌절감에 대한 반응으로 아버지의 도덕적인 요구들에 동일시하게 된다.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충족이 가능하다면 동일시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이 상실되거나 갈등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면 그 대상은 내면화되어 상상적으로 충족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대상과의 동일시는 차선의 해결책, 즉 본능적 충족 그 자체가 불가능할 때 마지못해 수용되는 대리적 보상이었다. 스피치는 프로이트의 역동이론과 근본적인 대상관계 이론들 사이의 개념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스피치는 리비도를 쾌락 추구적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보존했지만 대상과의 초기 관계 발달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심화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였다. 스피치는 원본능이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아에서 발생하고 발달하는 일련의 능력들을 목적으로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본능의 다른 목적들은 돌봄과 아주 만족스러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준다. 인격과 아주 무관한 충족 경험이라 할지라도 스피치의 체계에서는 본능적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본능적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선택 능력과 함께 대상의 부재 시에도 매우 개인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잡한 심리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발달적 성취인 것이다. 스피치의 본능적 대상은 단순히 역동 해소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어적인 내면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능적 대상은 모든 심리적 발달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시면 여기 스피츠는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과 근본적인 대상관계 이론들 사이의 개념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프로이드의 어떤 역동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을까요? 연결시켰을까요? 연결시켰을 것 같아. 연결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한번 잘못해놓으면 아주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 소개가 거꾸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 문장만 잘못 번역을 해버리면. 이 문장을 제가 원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죠. Spitz cut a conceptual course for theory building midway between Freud's drive theory and radical objective relations theories.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스피츠가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과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대상 관계 이론들 사이에 이론 구성을 위한 중도를 위한 관념적 방향을 정립했다. 여기서는 미드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중간 길이라는 중도라는 두 가지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과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하는 이론과 또 하나는 우리는 역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이론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론을 접목시켜서 종합적인 어떤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인데 Theory Building Midway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과 그리고
극단적인 대상관계 이론, 근본적인 혹은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게 근본 이론이라고 극단이라 이런 쪽이죠. 극단적인 대상관계 이론들 사이에 이론 정립의 중도를 위한 개념적 과정을 수립했다. 혹은 중도적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적 방향을 정립했다. 이런 쪽으로 그냥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두 이론 사이의 접목을 위해서 스페이스가 애썼다는 것이 아마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일 텐데, 아마 번역하면서 커더 컨셉션 코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끊어버린다로 본 것 같은데, 어떤 길을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죠. 연결시키는 어떤 과정, 방향을 정립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문에도 끊어버렸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번역을 하신 분이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여기 컷이라는 말이 있는데, cut a conceptual course for theory building midway. 근데 어떤 과정을 컷했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어를 우리가 알아듣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길을 놓는 것도 cut a road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언덕을 넘어서 길을 놓았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cut a road through a hill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놓으려면 땅을 파고 하니까 도로를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cut a road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걸 길을 끊어버렸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전문서적의 번역이 그 내용, 그 이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조금 원래 저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번역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